네, 광화문 이사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방금 전에 이제 리포트하면서 최경락중이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데 발음을 좀 제가 잘못했네요. 최중락경이를 읽었는데 그건 바로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부터 외교 한번 인사 관련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임수정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북한이 미사일 쏘니까 네. 워싱턴이 발칵 뒤집혔다고 하는데 이제 뭐 대선 일주일도 안 됐지만 우리는 외교안보 라인은 최고위직이 아직 임명이 전혀 안 됐네요. 네, 사실 이제 문재인 대통령 취임 다음 날 청와대가 이 기존의 외교안보 수석을 안보 산하실 산하로 내리는 그 조직 개편안을 확정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이미 안보실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을 사실상 그 전부터 지금 하고 있었던 건데 이 때문에 곧바로 안보실장 발표가 이뤄질 것으로 기자들도 예상했는데 아직까지도 미뤄지고 있는 겁니다. 일각에서는 외교관 출신이냐 군 출신이냐 고민을 하던 중에 북한이 이제 미사일 도발을 하면서 우선순위를 놓고 다시 고민에 빠진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왔지만요. 그러니까 제가 청와대 관계자들과 통화를 해보면 이미 취임 전부터 안보실 강화를 염두에 뒀고 그때부터 풀을 굉장히 넓게 염두에 두고 인사를 올렸기 때문에 지금은 사실상 문 대통령의 결심만 남아있는 상태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럼 지금 이 외교안보 사령탑의 가장 중요한 기준을 꼽으면 뭘로 봐야 될까요? 일단 북한이 이제 미사일 도발하기 전에 경선 중에 문재인 대통령 북한의 대화 가능성을 열어놨고 취임하면 개성공단도 넓히겠다고 했어요. 그만큼 햇볕 정책을 일단 계승한 사람이어야 되고 그런데 지금은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는 사실 북한의 핵 개발 인정 안 했잖아요. 하지만 지금은 북한의 핵 실태가 모두 드러난 만큼 확실한 안보관을 갖춘 인사를 찾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햇볕 정책을 계승하면서도 안보관이 확실한 사람을 골라야 된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햇볕 정책 계승의 정신은 살아있지만 북한의 실제가 너무 명확하게 드러났고 이제는 북한한테 쌀 주고 비료 주고 대화하자고 하기가 좀 어렵게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중간에 절충을 좀 찾아야 되는 거네요. 네, 그러니까 그게 아주 고민이고요. 네. 지금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번에 이제 인사를 추천할 때 뭐 북핵 협상이 됐든 IAEA 협상이 됐든 협상 경험이 좀 풍부해야 된다. 이게 안보실 산하의 외교 통일 안보가 다 들어가기 때문에 이 모든 걸 전략을 짤 수 있는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또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대통령의 최측근 외교안보 참모라면 이제 전략가이자 과거의 히스토리도 다 알아야 되고 그렇죠. 다양한 협상 경험도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글쎄 물망에 오르는 그룹 같은 걸 좀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네, 일단 이제 협상력으로 따지자 보면 그 북핵 육자회담 수석 대표를 지낸 이수혁 대사나 뭐 위성락 전 대사, 정의용 전 대사 같은 외교관 출신이 거론이 되고요. 그 학자 중에서는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그 대북 대미 정책에 아주 깊이 관여했던 뭐 연세대 문정인 교수나 문 대통령 외교 멘토로 불리는 뭐 김기정 교수 그리고 군 출신 인사들도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과연 누가 1인자로 오느냐? 사실 그 인사 안에 많은 메시지가 담겨 있거든요. 이제 결국 저희가 이제 참고로 삼을 만한 것이 그 노무현 정부가 들어섰던 2003년, 4년 그 당시 초기 청와대의 외교안보 라인은 어떻게 짜여졌는지 그걸 좀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때는 어땠습니까? 네, 노무현 정부 첫 해 2003년으로 한번 가볼게요. 당시 이제 노무현 정부 내내 뭐 자주파와 한미 동맹파가 이제 노선 갈등을 빚기도 했는데 초반에 이제 청와대 외교안보 라인을 보면 어떻게 짜져 있냐면 이 동그라미, 세모, 네모 차이는 뭡니까? 저희가 좀 편의상 저렇게 표현을 했는데 한미 동맹을 강조하는 한미 동맹파는 이른바 이제 반기문 그때 외교보좌관과 김희상 그 국방보좌관이 약간 한미 동맹파라고 할 수 있겠고요. 동그라미는 한미 동맹을 중시하는 사람. 네, 그리고 세모는 중간일 것 같고 네모가 그러면 역시 햇볕 정책에 강한 신봉자겠군요. 네, 지금의 안보실장 격인 그 국가안보보좌관에는 약간 중간지대인 나종일 보좌관이었고요. 이종석 NSC 사무처장이 사실 이제 자주파였다고 할 수 있는데 1년 뒤를 보면 이종석 사무처장만 제외하고 나머지 세 사람은 모두 교체가 됩니다. 네. 그리고 이종석 사무처장 같은 경우는 노무현 정부 내내 그 외교안보 라인에서 핵심 실세 역할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그 그래픽을 봤으면 좋겠는데 결국 그러니까 한미 동맹을 강조하는 인물이 있다 하는 것과 또 1인자가 약간 그 중간자적 위치에 있다는 것과는 실제 운영은 달랐다는 얘기네요. 네. 그리고 저때 2003년도를 보면 지금과 묘하게 닮아 있어요. 그 미국에서는 그 북한을 악의 축으로 규정하는 부시 대통령이 있었고요. 네. 2002년 그 전에는 그 북한이 우라늄 농축을 통한 핵 개발 의혹을 받던 시절이에요. 지금과 좀 상황이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데 어찌됐든 이번에도 안보실장 1인자가 누가 되느냐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그 밑에 뭐 1차장, 2차장 네. 실제로 그 권력 핵심을 실세를 쥔 사람이 또 누가 되느냐
이것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외교통일부 장관으로는 정치인들이 거론된다는데 이것도 좀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네, 뭐 실제로 이제 외교관 출신들이 더 거론이 되긴 되는데 네. 정치인 가운데는 이제 송영길 의원이 뭐 외교부 장관이나 통일부 장관에 거론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차기 정부가 뭐 사드 같은 이제 국지 간 외교 현안도 풀어야 되기 때문에 뭔가 무게감도 있고 또 이렇게 힘 있는 정치인 출신이 장관으로 가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바람이 좀 실리긴 한 건데요. 네. 실제로 이제 1987년 이후 정치인 출신 외교부 장관 딱 한 명 있었어요. 김대중 정부 초대 외교통상부 장관이었던 박정수 장관이었는데 박정수 장관 TK 출신이었거든요. 보수 세력을 좀 달래기 위한 차원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재임 기간 고작 6개월 뿐이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 대통령 내일 이제 이낙연 총리 내정자를 만나서 뭐 이제 좀 여러 가지 조율을 거치다 보면 향후 네. 인선에 대한 좀 윤곽이 어느 정도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니까 외교안보의 최고위 참모들 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나 임수정 기자 설명을 들어보면 인선만 보고는 앞으로 5년을 짐작하기 좀 어려울 수도 있다. 네. 그 얘기군요. 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